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정병학입니다. 수학 3월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구간으로 나눠서 주어져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와 B는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y t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세제곱, 3의 x의 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그래프니까 이걸 그리고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붙여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이제 큰 범위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x 3의 x의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되니까 0과 2에서 그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요 그래프는 0을 대입하면 5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특성상 실제로 이제 3을 대입해도 이제 5가 나오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2를 또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의 2라고 써서 보면 8, 12 플러스 5 이렇게 되면 1 나오겠네요. 그래서 2일 때 1 여기를 지나고요. 여기는 하얀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녀석은 3인데 뭐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지만 y는 f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0보다 작은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a가 정수라고만 되어 있지 양수, 음수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가 됐다. 그럼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이 오른쪽에 0인 경우도 뭐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서 여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식으로 뭐 이제 그려지겠죠.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가 되겠습니다. a하고 b의 값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g의 t라고 했는데 g의 t가 불연속인 실수 k의 개수가 2. 그러니까 불연속인 게 두 개가 돼야 되면 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 y는 t죠. y는 t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감안했을 때 보면 교점이 하나도 없다가 교점이 하나 있다가 두 개 있다. 즉 여기가 불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불연속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왜냐하면 여긴 두 개 있다가 세 개로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도 교점의 개수가 세 개 있다 두 개로 또 줄어보는 상황이니까 불연속인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불연속이 두 개 되도록 그리는 상황이 되면 잘 조절을 해서 그려보면 대칭축이 이제 a가 0보다 작아서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도 지나는 이런 형태, 여기 높이가 이렇게 똑같아야만 돼요.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게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칭축이 이제 y축의 오른쪽에 있을 때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뭐 감소함수인 형태의 그래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면은 여기를 만약에 지난다 이렇게 그려지면 불연속인 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가 교점이 없다가 두 개 있다가 세 개로 바뀌죠. 그럼 여기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개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는 교점이 두 개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불연속점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가 0보다 작을 때 만족해야 될 조건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f의 0 요 점은 무조건 5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a
요 꼭지점 그게 얼마냐면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실제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요.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5가 되고요. 네. a 대입해서 적어주시면은 마이너스의 4분의 3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두 식을 빼주시면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여기 4 나오고요. b의 제곱 요게 2 아니다. b의 제곱이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a가 0보다 작은 형태니까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a와 b의 우리가 이제 순서상의 개수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있죠.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상태니까 그거는 조건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어요. f의 0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a와 b가 정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제 이제 a를 찾아주시면 a의 제곱은 4 그러면 이제 b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b의 제곱이 또 1이 되면 그럼 이제 a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순서상을 찾아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위쪽 것을 찾아주면은 2,0 2하고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이제 a가 0이면 b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두 3개. 그래서 2개일 때하고 3개일 때가 있으니까 합쳐주면은 5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a의 5가 주어져 있고요. a의 1을 값을 찾아서 모두 다 곱해야 되는데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a의 5를 가지고 2를 찾아야 되니까 이제 거꾸로 대입해 가면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이 고려할 사항은 없는데 숫자를 대입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또 염두에 두면 쓰도록 하죠. 지금 여기 주어진 점화식은 a를 가지고 a의 n 플러스 1을 찾는 거예요. 즉 숫자를 점점 키워가면서 이제 항이 점점 커져가면서 찾는 형태니까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냐면 a의 n을 a의 n 플러스 1로부터 찾는 형태로 한번 적어볼게요. 즉 a의 n과 an 플러스 1이 같은 때가 언제냐면 an이 n보다 클 때, 또 a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n과 an 플러스 1 이 두 개가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써보면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조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쓰는 거가 너무 불편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한 상태가 되고요. 우리는 n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n-2도 궁극에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n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an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a1의 값의 합 이 녀석을 다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필요한 게 지금 3n-2도 사실 좀 필요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기 좀 불편하니까 다 써놓고 할게요. 3n-2 여기다 1 대입하면 1 계속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을 계속 더해 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써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A에 5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A5는 5라고 되어 있죠. 그냥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항을 다 적어 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걸로 일단은 숫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눠지는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두 개 하면 16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숫자가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볼게요. A의 5를 가지고 4를 찾을 때는 그냥 똑같을 수도 있겠죠.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얘를 빼서 얘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어차피 둘 다 5라면 얘는 5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항상 두 가지씩 오겠죠. 얘하고 전에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를 뺀 숫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개 나와요. 5하고 또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2하고 또 이렇게 빼주면 편하죠. 근데 2 그러면 이제 그냥 2라고만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2 어차피 같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나중에 검증해 보도록. 그러면 원래는 여기까지 오면 8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대입해보면 몇 개 안 되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5 빼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빼주면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 똑같이 오면 여기서 여기 빼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조건에 맞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를 쓸 때 썼던 거니까 검증은 이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5를 때를 보세요. 5는 1보다는 무조건 크잖아요. 그죠? A의 5가 여기 있는 수들은 모두 뭐냐면 A의 1이라고요. 알겠죠? A의 1이 5고 n이 1이니까 크니까 계속 5. 그럼 이건 가능한 수죠. 그래서 가능한 수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이너스 4가 애초에 있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면 1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러면 작거나 같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얘를 빼서 쓰기로 했어. 5 한번 나오면 또 2, 3, 4는 모두 다 5보다 작은 숫자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직접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2, 그럼 여기 좀 크죠? 그럼 크면 그대로 가야 되니까 안 되죠? 얘가 안 되면 얘는 또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아까 2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2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2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AN이 n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빼가지고 쓰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빼서 쓰고 똑같고 그러면 이렇게 숫자 4개가 모두 다 같은 거라서 모든 A1의 곱은 요 4개의 숫자들을 곱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40이 되겠네요. 네.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어요.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먼저 보면 역함수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역함수와 관계에 대해서 또 교점과 관련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함수의 느낌이 있는데 근데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얘도 평행이동 둘 다 똑같이 Y축으로 이만큼 원래 서로 역함수인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 AX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정보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Y 좌표의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주어진 상황을 모두 다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원하는 문제를 이제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변하지 않죠. 원의 넓이가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도록 해요. 자, 그러면 A가 2보다 큰 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그리고 Y는 로그 A의 X. 그림을 적당히 그려볼게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로그 AX하고 Y는 X. 그럼 당연히 역함수니까 그냥 Y는 X를 그려놓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거고요.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네, 그 두 개의 교점이 A하고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점이 A, B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편의상 이제 A 다시 B 다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2,19였어.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그러니까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5. Y는 X 위에 있으니까 얘도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네요. 네, 원의 넓이. 그래서 원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지면 반지름이 주어질 수 있죠.
루트의 2분의 1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름은 얼마예요? 저기다 2를 곱하면 되니까 11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름이 뭐냐 하면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녀석을 X축, Y축 뭐 이런 개념으로 바꿀게요. X축의 평행한 길이가 11 나와야 여기가 11 루트 2, 여기도 11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중심의 좌표가 이미 X니까 우리는 A-의 좌표를 편하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2분의 15에서 11만큼이 아니라 11의 절반을 왼쪽으로 갔으니까 2분의 11 이렇게 2분의 15 플러스 2분의 11 이런 식으로 하면 A의 다시의 좌표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얘가 2,26이니까 13 이렇게 되죠. 이게 여기 지금 y는 ax 위에 있으니까 a의 제곱은 13을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a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13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이 부분이 사실 연습이 덜 된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알아두면 유용하고 또 자주도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 뭐 익숙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기회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함수니까 우리 이제 저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돼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면 웬만하면 미분 가능성은 정의로 확인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도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각각 대입을 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6 이렇게 극소값이 6이 되겠죠. 여기다 쓸게요. 6 이렇게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이렇게 나옵니다.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제 절대값을 그래서 올려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걸 이렇게 그릴 건데 요거는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보다 왼쪽으로 갔을 때는 값들이 급격하게 많이 빨리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값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크기가 2인 구간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 숫자들을 좀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 8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럼 이제 절대값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10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3일 때 딱 10이 정확히 딱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크기가 2인 구간을 잡아서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gt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때는 구간이 2잖아요. 여기가 2, 여기도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구간을 잡았다고 치면 최대값을 어디에다가 찍어야 되냐면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t 쪽에 찍어야 돼요. 이게 최대가 여기야. 그럼 조금 왼쪽으로 가 있으면 최대가 계속 이 왼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그래프로 나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y는 gt의 그래프를 그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2자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왼쪽보다 더 큰 상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붙여놔야 돼요. 이 녀석이 여기서 지금 최대 잘못했죠? 최대가 여기니까 항상 여기 값이 이렇게 균일하게 여기까지 놔야 돼. 여기까지 와도 최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최대값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보면 여기는 이제 최대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뭐 0과 2 넣었을 때 값을 서로 만약에 이제 비교를 해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만약 살펴보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하나는 8이 나오죠? 이게 지금 F에 0을 했다고 칠게요. 네. F에 2 더 큰 2를 대입해 보시면 저기가 8 마이너스에 6 플러스에 8 이게 나와서 얘가 1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0과 2를 이렇게 되면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작게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애 구간에서 요게 서로 같은 값이 생기겠죠. 그때까지만 왼쪽에 이렇게 올 거고요. 오른쪽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는 더 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에 간격이 얼마냐면 2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그래프를 대입해 지금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돼요. 이 녀석이 이제 뭐냐면 미분 불가능은 두 개잖아. 이게 베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물론 이제 정의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 딱 그래프를 그렸을 때 꺾인 점들이 나오면 더 이상 뭐 확인할 필요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는 알파가 얼마다? 마이너스에 3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베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베타를 넣었을 때 이 오른쪽은 얼마가 나오죠?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값이 서로 똑같은 상황이 그려져야 돼요. 그럼 어디다 넣느냐면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베타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 얘하고요.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대입해서 구해요. 그래서 요거는 3차 방식처럼 보이지만 베타 세제곱이 사라지니까 실제로는 2차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보시면 3의 베타의 제곱 플러스 6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3분의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베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베타일까 마이너스 베타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야. 근데 실제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베타가 요 두 개의 값이 똑같을 때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뿐만 아니라 또 어디도 있냐면 요 때도 있어요. 그럼 얘를 베타라고 잘못 지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가 똑같은 부분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큰 값이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베타가 돼서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온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만 답이 돼서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해서 m 플러스 n이 3 플러스에 마이너스 1 해서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확률과 통계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연수가 존재하고요. 이 녀석의 순서쌍의 개수. 근데 그러면 A, B 제곱 C라고 되어 있는 이제 720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세 개의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8, 9, 7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90이 되겠죠. 그러면 2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되고요. 그러면 A, B, C를 어쨌든 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네요. A와 C는 뭐가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 서로소는 뭐냐면 서로소는 1만 서로 공약수로 가지는 두 수를 우리는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의할 건 만약에 숫자를 대입해서 셀 때 A가 만약에 1이잖아요. A가 1이잖아요. 그럼 이제 C가 예를 들어 20 뭐 여기서 어쨌든 뭐 쓰다 보면 우리가 20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1과 여기 C는 서로 소가 되는 상황이 돼요. 서로 소가 아니려면 A는 뭐 예를 들어서 20의 약수를 갖고 있는 수 뭐 이렇게 돼야 돼서 셀 때는 조금 약간 주의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A와 C가 서로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B를 먼저 결정을 해서 A, C만을 남겨놓는 걸로 할게요. B는 B의 제곱이 결정이 돼야 결정이 되니까 B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다 골라보도록 할게요. B의 제곱을 자연수만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골라보면 1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수도 있으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또
2의 4제곱, 2하고 3하고 같이 곱해진 거,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의 제곱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4제곱도 될 수 있겠죠. 2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이거. 3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3의 제곱 이렇게. 예. 근데 2하고 3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또 있겠죠. 2의 4제곱과 3의 제곱. 즉 b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6가지를 다 가지고 세야 되는 거라 우리 입장에서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경우 나누기가 많이 나오면 3가지나 4가지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6가지가 나와서 28번 문제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경우의 문제가 이 모의고사 중에서는 되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b의 제곱이 1일 때를 볼게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c가 뭐가 되냐면 2의 4제곱과 3의 제곱과 5 이렇게 돼요. 이게 보면 숫자 2개를 곱했어요. 이 전체의 수를 숫자 2개를 곱했어. 우리는 보통 숫자 2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수의 약수를 찾으면 보통 약수를 한 번에 우리가 2개씩 찾잖아요. 좀 숫자를 줄여서 볼게요. 예를 들어 72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 곱하기 72 또 2 곱하기 36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3 곱하기 24 뭐 이렇게 등등등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숫자를 약수를 찾을 때 한 번에 하나를 안 찾고 이렇게 2개씩을 찾는 느낌이 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A를 다 찾아주면 반대편에 있는 뭐 C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A하고 C의 순서상의 개수는 뭐다?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의 순서상의 개수를 어떻게 하냐면 A와 C의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B, C의 개수는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하고요. 근데 또 뭐냐면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 아닌 경우를 다 세는 게 좀 불편하니까 A와 C가 서로소인 경우를 빼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여기서 빼기 A와 C가 서로소인 순서상 개수. 이런 식으로 이제 빼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볼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4 더하기 1, 3 더하기 1, 여기는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쓰죠. 그리고 A와 C가 서로소인 순서상. 서로소인 순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약수 2의 소인수죠. 2의 4제곱이 A에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 C에도 일부 들어가 있으면 서로소가 공약수가 2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 3도 마찬가지 A와 C하고 나눠가면 안 돼. 5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서로소인 순서상의 개수를 하냐면 2의 4제곱은 A나 C 중에 아무 데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3의 제곱도 마찬가지고 5도.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써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서로소인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죠.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선택권들이 각각 2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5, 4, 2 그러면 40에서 8 그럼 3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첫 번째 찾은 게 우리 4 저 여기 틀렸네요. 아하 여기가 2 더하기 1이네요. 그죠? 잘못 썼습니다. 2 더하기 1. 그래서 여기는 30에서 8 빼면 22개 이렇게 나옵니다. 22개.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경우도 다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나름의 규칙이 좀 쉬워요. 그래서 뭐 여기 2번째, 3번째, 넷, 다섯, 6번째 요 상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적어볼게요. A하고 C만 적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미 B 제곱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요게 얼마가 되면 A 여기서 제곱을 꺼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와. 5의 1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 답만을 딱 써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1 여기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여기가 지금 소인수가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3, 3, 9, 9, 28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10개 예, 그런 식으로 다 써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니까 그런 대로 해볼만 하죠. AC 그럼 여기 2의 4제곱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3하고 3이 6 6에서 4 빼면 여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4번 A하고 C 여기 4번이죠. 3의 제곱 없어지니까 2의 4제곱과 5의 1제곱 그럼 4 곱하기 아니 5 곱하기 2니까 10 10에서 4 빼면 여기 6 이런 식으로 5번 A와 C가 여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6 마이너스에 4 그럼 여기 2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6번째 A하고 C 그러면 여기는 5의 1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5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했어? 여기 모두 다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0개 이렇게. 왜냐면 1, 5, 5, 1 그러면 서로소잖아요. 서로소가 아닌 경우 없으니까 우리가 22랑 10이랑 요거랑 이렇게 더해주면 4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확률과 통계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가번 조건은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는 중복 조합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나번은 지금 뭐 함수 값의 크기 순서를 정해 놓는 거라 두 개를 결정하려면 보통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조합을 쓰기도 하는데 두 개 있으니까 직접 세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다번 조건은 보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를 이렇게 써보면 여기가 A, B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A로 가고 A가 B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감소의 형태라면 당연히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같은 형태의 조건, 즉 가번 조건에서는 얘의 원소를 골라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문제를 풀 때 x와 정의역 1, 2, 3, 4, 5 x의 대응 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가 조건을 즉 1, 2, 3에서 A와 B를 다 찾을 수 없는 것은 일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2, 3이라는 숫자하고 4, 5라는 숫자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는 게 좋겠어요. 왜 구분을 해놓냐 하면 1, 2, 3에서는 A, B를 못 고르는 상황이 되니까 1, 2, 3에서만은 그래서 1, 2, 3에서 A를 고르고 4, 5에서 B를 고르고 또는 1, 2, 3에서 B를 고르고 4, 5에서 A를 고르는 상황과 아니면 여기서 이제 모두 다 고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하고 5에서만 A와 B를 모두 다 고르는 상황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보면 뭐 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사실은 쉬우니까 요걸 볼게요. 4하고 5에서 A와 B를 골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의 4의 함수값하고 F의 5의 함수값. 근데 이 4, 5가 함수값으로 돼야 되잖아. 근데 누가 더 크냐면 5, 4, F4가 아니면 더 커. 나번 조건도 자연스럽게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했으니까 가번 조건만 만족한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다 끝났으니까 1, 2, 3, 그 다음이 여기서 1, 2, 3, 4, 5 중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5개가 존재를 하죠. 거기에서 중복락해서 3개를 골라서 1, 2, 3의 각각의 함수값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 조합이니까 이건 어떻게 써요? 2개 더해서 1 빼고 7, C에 3 이렇게 쓰죠. 그래서 3, 2, 1, 7, 6, 5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35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즉 4, 5에서 A와 B를 지정하는 상황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볼게요. 여기 A하고 B를 지정하는 거니까 순서상을 써보면 1, 4, 1, 5, 2, 4, 2, 5, 3, 4, 3, 5 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4, 5의 함수값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를 뭐 A로 지정을 하잖아요. 뭐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엇갈려서도 한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경우는 일단 빼고 우리가 가능한 상태를 일단 먼저 써보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F의 2가 4, 즉 2하고 4를 골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F의 4가 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쳐봐. 그리고 나머지들도 여러 가지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왜? 2, 4, 2, 5 그러면 F의 2가 5고 F의 5가 2 난다. 그리고 F의 3이 4 되고 F의 4가 3 되는 경우 F의 3이 5 되고 F의 5가 3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모두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1번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F의 4가 2가 되잖아요. 4가 2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 F의 5는 4보다 작아야 돼서 1로 연결이 되면 나번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F2가 5고 5로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보는 게 좋아요. F5가 2 되는 경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수를 골라보시면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4는 5보다 함수값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 그러면 3, 4, 5 중에 되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과 3이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은 2보다 함수값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1, 2 아니요. 1은 2가 5가 됐죠. 헷갈리네. 하나, 둘, 셋, 넷, 5개 모두 다 가능하죠. F1은 5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3은 어떻게 돼요? 3은 5보다 더 뭐 큰 녀석은 없으니까 이제 5까지만 해요. 잠깐요. 문제가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F의 4를 결정을 먼저 해볼게요. F의 4는 3, 4, 5 셋 중에 하나죠. 3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요건 됐고 1을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죠? 2를 결정하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가지. 2를 결정하는 경우 5가지. 4는 한 가지밖에 없죠. 15개. 이게 정신을 집중해서 잘 찾아야 되겠어요. 실수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F에 자 3이 4 나오는 경우 써볼게요. 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5가 어디로 가냐부터 결정하겠습니다. 5는 F의 4보다는 함수값이 작아야 돼. 1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2 하나밖에 안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2는 F의 여기 3이 4로 갔으니까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F1과 2의 함수값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냥 중복조합을 이렇게 써주시면 뭐 여기는 1 곱하기 여기가 조합으로 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5C2죠? 5C2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10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3이 5로 가고 5로 3이 가는 경우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써놓고 3이 5로 가고 5가 3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F의 4 함수값은 어디로 돼? 3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죠? F4니까 그럼 여긴 2개 이렇게 2개 여기 됐죠. 그 다음에 1, 2는 뭐 여기 1, 2, 3, 4, 5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면 돼요? 1, 2는 2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여기가 6C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6 곱하기 2 없어지니까 5, 30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 여기는 50, 60, 70, 80, 90 9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보다 계산량이 좀 많아서 2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도 있고 그 접선과 x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해내야 돼요. 40 곱하기 요거. 자,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아까 함수식이 뭐였냐면 여기가
n의 세제곱 분의 4x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우리 접선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접점을 이렇게 딱 잡고 저 접점에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 함수식 ln의 함수식을 찾죠. 그죠?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n의 세제곱분의 12x의 제곱, 이게 이제 도함수가 돼. 근데 저기다가 t를 넣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t의 제곱, 이거는 뭐 어떡하냐면 t, 얘를 지나고 원점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으니까 어떻게 써요? t-0분의 n의 세제곱분의 4 t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8 나누기 n의 세제곱 t의 세제곱은 1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따라서 t는 얼마다? t가 2분의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t가 2분의 n이라고 나오면 이제 여기를 바꿔 쓰죠. 이렇게 여기가 2분의 n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우리 뭘 찾아야 하냐면 이 반지름을 찾아야 돼. 반지름, 그죠? 반지름 이렇게 하면 접선이니까 여기도 수직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수직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좀 배우면 또 쓸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수열의 극한 분위기니까 수열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안 쓰고 하는 걸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타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서 각이 재밌는 게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수직 이렇게. 그러면 요거 더하기 얘도 90도가 되죠. 얘 더하기 얘도 90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타를 이용을 해서, 근데 세타는 우리가 아는 게 뭐냐, 여기에다가 2분의 n을 집어넣어 보시면 대입을 해봐요. 그럼 탄젠트 세타를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n의 세제곱분의 12 곱하기 4분의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n분의 3이라고 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되면 사인, 이렇게 하면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하면 필요하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해보면 뭐 n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트 n 제곱에 플러스 9분의 n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이제 딱 구해질 거야. 그죠? 요 녀석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건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n 2분의 n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아까 기울기가 n분의 3의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n분의 2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2분의 n이죠.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이만큼의 높이가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2분의 3. 근데 우리가 이제 반지름 요 아래 n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봐. 그러면 아래 n이랑 요걸 더하면 그축 아래 n이랑 rn의 코사인 세타 해준 게 걔가 2분의 3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뭐 무리 없이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래 n은 뭐니? 그러면 2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3 이렇게 쓰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요거 있으니까 그대로 다 대입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9 요거 분모에 오죠? 그럼 더하기 n 분의 3의 루트의 n제곱 더하기 9.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rn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뭐냐면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우리가 얼마야? n의 제곱에 4r의 n-3 식이 상당히 길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게 이제 28번이어서 우리 이제 29번으로 식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도 잘 하고요. 자, 여기가 제곱 이렇게 있어. 무리식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다 그러면 6에 루트에 2 곱하면 6 맞죠? 다시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루트에 6에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의 3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모 여기고 요쪽에 곱해갖고 뭐 또 열심히 써줘야 돼요. 우와, 언제 다 쓰죠? 화이팅 해봅시다. 여기가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3 n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여기 곱해진 상태로 즉 2배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9 마이너스의 루트에 n제곱 플러스 9에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인 걸 곱해서 최고차항만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착착착 열심히 계산을 하면은 실제 얘가 얼마 나오냐면 4분의 27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을 찾기 위해서 유료화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좀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40을 곱한 값이에요. 4분의 27 270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참고로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세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면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도 어쨌든 나름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아니까 2분의 세타 알면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해주면 RN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상가함 덧셈 정리를 배우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조건이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가 수열의 극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또 그 구간으로 쪼개진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함수 gx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g의 12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gx를 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부터 m 사이, m은 자연수입니다. 요거일 때는 얘가 0, 0 되니까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가 m일 때 가로가 좀 작으니까 살짝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x가 m일 때는 여기 1 나오니까 f의 m 플러스 m 나누기 2 이렇게 되고요. 또 x가 m보다 더 커요. 그러면 요 녀석끼리가 살짝 없어지는 형태로 되니까 f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번 조건의 첫 번째 보시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양수일 때. 그러면 연속 조건에 의해서 f의 m이 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미분에서 여기는 1, 얘도 m 집어넣으면 f의 프라임 m이 1입니다. 라는 조건을 무난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fx가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러한 개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y, x 놓으면 m일 때 여기도 m 지나야 되죠. 저는 이렇게 y는 x 0과 m 사이일 때 당연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나와야 돼. 어쨌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고차항에서. 근데 뭐냐면 나번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를 만족하는 게 자연수가 3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뭐 하나, 두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g의 l 요런 것들은 이제 느낌상이 어떤 거냐면 약간의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구간이 존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적당히 y는 fx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가 만나는 지점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모든 수들이 k도 자연수, l도 자연수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이 알파도 자연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베타도 자연수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 이게 알파가 자연수면 k를 있잖아요. k를 알파보다 조금 1 작은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놓으면 요 값은 0 나오는 게 나오고요. 또 k가 알파일 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플러스 여기 베타보다 좀 작을 때 베타 마이너스 1 또 베타일 때까지 놓으면 4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교점을 3개로 만들려면 이 베타는 뭐다?
알파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적당히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알파는 물론 자연수. 자,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감소하는 구간의 느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보다는 이 왼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물론 함수값이 같으니까 똑같을 수도 있어요. 즉,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L이 뭐냐면 알파예요. 알겠죠?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더 찾아지면 몇 개를 이 왼쪽에서 찾아야 되냐? 2개가 더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2개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2. 뭐 근데 이 M 플러스 1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요. 왜냐면 G의 프라임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꼭지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죠? 아니면 또 여기 살짝 옆에 갈 수도 있고 여기 가질 수도 있고 즉 얘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건을 살짝 좀 쪼개 봐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F의 M이 F의 M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즉 F의 M 플러스 1이 더 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냐면 답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누가? M이라는 녀석이 답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답원 조건을 만족하는 즉 L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은 누구부터 돼? M 플러스의 1부터 되게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작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되고요. M 플러스의 2, M 플러스의 3 이런 형태만 되도록 만들어. 근데 M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조건에서는 다를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알파가 뭐다? M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M 플러스 3, M 플러스에 4 이렇게 되죠. 근데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두면 이게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무한되면 왼쪽 마이너스 무한되니까 이걸 그래프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고 요거를 베타라고 하는 근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fx는 x-의 베타에 x 마이너스 알파가 이거죠. m 마이너스의 3, x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의 4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에 x를 구해서 다 m들을 대입을 해보시면 요거는 계산식만 좀 길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만 살짝 써볼게요. F'M을 직접 구합니다. F'M을 구해보면 걔가 마이너스 7에 M-의 베타 플러스 12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M-의 베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7분의 11이야. 근데 F의 M 있잖아요. FM. 여기다 이제 M을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3, 4 이게 12가 되죠. 12 M-베타가 돼서 근데 이게 F의 M이 돼야 돼. 근데 FM이 뭐 해야 되면 자연수라고 했다고. 근데 여기다가 7분의 11 이렇게 집어넣으면 7분의 12 곱하기 1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수가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F의 M이 F의 M 플러스 1보다 더 크게 되는. 즉 M 플러스 M이 요것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잡히도록. 즉 L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누구부터 가능하게 만들려면 M부터.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플러스의 2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 이 알파가 뭐란 얘기야? M 플러스의 2라는 얘기죠. 아까는 알파가 M 플러스 3일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fx가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가 m 플러스 2니까 여기는 m 플러스 3이잖아요. m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이 좀 길지만 잘 써보고요. 그 다음에 f의 프라임의 m 이렇게 구해서 그 녀석을 써보면 얘가 마이너스 5의 m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이야. 그러면 m 마이너스 베타가 나올 거고요. 그게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F의 M이 여기서 보면은 얘가 6에 M-베타 이게 나오는데 M-베타가 1이니까 이거 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가 6이야. 즉 M이죠 M.
m이 6을 찾았고요. m이 6. 그러면 여기서 베타도 우리는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 여기. 그럼 이 식이 얼마 나오냐면 얘가 x-의 5, m이 6이니까 x-의 6, x-7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6에서 2 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6에서 2면 여기가 8이죠? 여기가 9. 이런 식으로 나오죠. 됐죠? 그래서 G의 12는 F의 12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12가 여기 6보다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딱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8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식이 좀 길어서 복잡하긴 한데 이걸 연습하면 수투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하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초점이 주어진 장축의 길이가 18인 타원이 있고요. 그리고 C1이 타원이고 C2도 타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2 주어질 때 요 값들을 구하는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장축의 길이가 18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C1의 장축의 길이가 18이니까 여기가 9가 되겠죠. 여기가 9. 그럼 이쪽도 이제 마이너스 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원의 정의상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F-Q하고 F를 더한 게 요게 18 이렇게 되겠죠? 물론 뭐 A도 마찬가지예요. A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도 다른 색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그 녀석도 합이 18이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 타원이 또 C2가 있으니까 그 C2의 타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Q하고 F 그리고 Q하고 A 이 녀석을 이렇게 더하면 이 녀석은 F의 A 뭐 이런 길이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타원의 정의가 하나는 C1, 하나는 C2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거는 일단 적어놓고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의 F-A F의 F-A 요 각이 살치는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저거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흰색으로 쓸까요? 코사인의 세타 얘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얘가 13분의 12라고 주어졌어요. 13분의 12. 그럼 이제 딱 이런 거 느낌 오죠? 13분의 12는 5, 12, 13 피타고라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여기가 13 K 이렇게 놓으면 요만큼의 길이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12K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5K 이렇게 5, 12, 13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 조건이 지금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녀석을 보면 여기 13K가 되고 여기가 5K가 되고 그러면 이 13K랑 5K 두 개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13K랑 5의 K를 더하면 얼마다? 장축의 길이가 18. 이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죠? 5하고 13.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려고 편하게 풀어라라고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초점 여기가 12니까 이거 절반이면 6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좌표가 6.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요만큼의 길이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만큼을 피타고라스로 찾을 수 있지만 타원의 또 정의로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5하고 3을 피타고라스로 써보면 여기 루트 34 그래서 AP의 길이가 이제 루트 34라고 얻을 수가 있고요. 그죠? AP가 루트 34. 그러니까 장축의 길이 이 녀석은 얼마예요? 루트 34하고 여기가 3을 더해주는 상황이 돼요. 그게 누구하고 똑같냐면은 내가 여기 잠깐만 지금 장축의 길인데 여기 처음에 실수했네요. 처음에 실수했어요. 요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QF하고 QA를 더한 건
아까 왜 요 길이라고 했지? 당연히 장축의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루트에 34랑 누구랑 더한 거다? 3이랑 이렇게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선생님이 큰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써놓고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타원에 대한 해석은 된 것 같고요. F-Q 이거하고 A의 Q를 이렇게 뺀 값을 물어봤어요. A의 Q하고 A의 Q하고 또 F-Q 요거 그러면 F-Q AQ 다 했네? 그냥 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타원 C1의 정의역시 정말 다 풀었습니다. 얘가 18에서 루트 34 플러스 3 이렇게 빼주면 15 마이너스 루트 34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기하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30번은 주축 나온 거 보니까 쌍곡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원이 등장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들을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주축의 길이가 6이라고 돼 있어요. 주축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요만큼의 길이가 주축의 길이죠. 여기가 6.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3과 3의 좌표를 준 것이기도 하고요. 주축의 길이가 6인 거를 이용을 해서 요 도형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 봐요. P하고 F의 다시 그리고 P하고 F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당연히 원의 성질상 얘가 90도가 되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게 요만큼의 길이 6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 조건에서 지금 F-P랑 F-P 이거를 1대2로 내보냈는데 Q가 1대2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요만큼 2의 K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대2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요 녀석에서 얘를 뺀 게 6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 뺀 게 6이니까 3K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가 3K고 여기가 조금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6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 이해됐죠?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Q도 타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 그러면 요가 K잖아. 그럼 이만큼은 얘보다는 좀 더 길어야 되니까 K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F까지, Q에서 F까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보면 K 플러스 6의 제곱 이 녀석이 2K의 제곱 3K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시면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K가 6 이렇게 K가 4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좀 쓸게요. 이렇게 지워가면서 왜냐면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숫자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4 그러면 여기가 6이 나오고요. 여기가 10이 나오고 여기가 8 K가 4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나오죠. 됐죠?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도 이제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QF-R이에요. QF-R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 한 변 길이 구했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또 구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 녀석의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하는데 요게 내가 아는 각이에요. 요걸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얘의 사인 값이 필요하거든. 사인 세타. 근데 그 녀석은 어떻게 써? 써있네.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10분의 6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구해. 그러면 우리 뭘만 구하면 되냐? 요거 QR의 길이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 녀석을 그래서 T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고 칠게. 알겠죠? 그럼 이제 그걸 쓰면 여기가 1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요만큼의 길이가. 얘가 10-t가 되겠죠.
근데 이 R도 뭐냐?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정의상 여기가 F-R에서 FR을 뺀 게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6 나오니까 F-R은 얼마예요? 여기서 빼는 게 6이니까 4-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다. 여기 더 길어야 되겠죠? 길어야 돼. 잘못 썼어요. 16-T. 16-T. 됐죠? 여기서 얘를 뺀 게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코사인 정의를 한번 써볼 수가 있어. 어떻게 써? 16-t의 제곱은 4의 제곱과 거기에 t의 제곱과 마이너스 2, 4, t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쓰면 돼. 알았죠? 이것도 t에 관한 2차 방식이니까 여기서 t를 구해보자. 그럼 4분의 25가 나온대. 4분의 25.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실제로 뭐냐면 20s예요. 20s. s는 넓이니까 이제 20 곱하기 2분의 1에 4 곱하기 t 값이 4분의 25 그다음에 사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10 없어지고 5 이렇게 해서 150 얻을 수 있겠어요.